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특집 방송 전화로 전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북 FM 김일웅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전화로 전해요. 네 번째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날이요. 4월 10일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아, 오늘요? 네. 오늘 0410 네. 2020 네. 사전투표 네, 시작한 날이죠? 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근처의 사전투표소, 주로 이제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어디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투표 꼭 해주시고요. 저희 강북 FM 상근 활동가들도 점심 먹고 녹음하기 전에 다 같이 가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네. 일회용 장갑을 끼고 네. 그 장갑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러니까요. 조금 마음이 그렇긴 했는데 아니 다른 동네는 장갑 한 짝만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또 이 동네는 두 짝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많은 장갑들 버려져서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저희도 참 어렵게 예전과는 조금 다른 풍경에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더 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호사 김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 FM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소보사 김주희 선생님 나오셨는데 소보사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고요. 네네. 네, 소리를 보여준다라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보통 저희는 소리를 귀로 듣잖아요. 네네. 네, 소리를 눈으로 보고, 입이 아닌 수어로 말을 네네.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농민 공동체입니다. 아, 네네. 여기 북한산 우이동 산자락 밑에 위치해 있어요. 네네. 우이동에 위치한 농인 공동체, 네,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어젠가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네. 소보사 계정에 선거 공약 수어로 알고 싶어요. 이런 캠페인 게시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전화 드린 것도 이제 그거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 캠페인에 대해서도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청각장애인이다 하면은 네네. 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럼 글을 보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저희가 한국 수어라고 하는 한국에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시는 농인분들의 네네.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한국어가 사실 외국어입니다. 아, 실제로 그렇군요. 네, 한국 수어가 가지고 있는 어순이나 문법과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순과 문법이 전혀 다르고요. 네네. 마치 영어와 한국어처럼, 중국어와 한국어처럼 그렇게 굉장히 큰 차이를 한국 네네. 수어와 또 한국어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12년 내내 학교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영어로 사실 선거 공약을 본다면 꽤 네네. 답답하겠죠. 네, 저도 네, 못 볼 것 같아요. 네. 한국 농민들도 네. 자기의 모국어로, 본인들의 모국어로 수어로 선거 공약을 알고 싶다라고 네네. 하는 릴레이 캠페인이었어요. 네, 그 농인분들에게는 이제 수어가 모국어나 마찬가지고 한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다. 그래서 맞습니다. 선거 공약을 수어로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의 캠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이제 점자 공보물이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비슷하게 청각장애인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한때 잠깐 이벤트성으로 네네. 이제 몇몇 정당에서 선보이기도 했지만, 네네. 그게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역량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로 네네. 표현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자로 공보물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농인분들이 수어 영상을 통해서 네네. 텍스트로 된 자료들을 보실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 QR코드를 활용한 수어 공약 전달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공보물도 공보물이지만 이제 투표를 하러 가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투표소에서 혹시 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호통역사분들이 배치가 돼 있으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수호통역사가, 네네. 그건 역시 예, 어떤 예. 지자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그 구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분들을 위해서 상시 이렇게, 선거지에서 이렇게 네네. 계시는 수호통역사분들은 배치가 안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분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눈치껏 하시거나, 혹은 이제 필담이라고 하죠. 네네네. 글로 써서 소통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 수어만을 사용하시는 농민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네. 그분들은 사실 선거 참여하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 참 투표권이라는 게 국민들이 모두가 온전하게 행사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라고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이제 많은 농인들에게는 그것이 제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뭐 법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수어가 네, 이제 어떤 국어의 수준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건 한국 어때요? 수어와 언어법이라는 것이 네네. 실제로 몇 년 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법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어와 한국 수어가 동등한 언어적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농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농인들의 일상에서 모든 것을 수어로 네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법적인 조치는 되어 있지만 네네. 그게 아직 실현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법적인 조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 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뉴스 화면에서도 수호통역 화면이 제공되고, 근데 또 이번 코로나19 같은 국면에서는 또 그 수호통역 화면 너무 작아서 농인들이 그렇죠. 제대로 정보를 얻기 힘들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농인들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했듯 네네. 다들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네네. 뭐 자막이나 글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네네. 그런데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한국어, 특히 이제 저희가 구어라고 말하죠. 예, 이 예. 모양을 보고 또 소리를 귀로 듣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청각장애인 분들은 네네. 분명 서로 다른 욕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막, 그러니까 한국어 문자 언어와 한국 수어는 동시에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좀 인식 전환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제 선거 시기이니까 또 이 시기에 즈음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선거 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사회 각 영역에서 이 농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뭐 각 후보나 정당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부에 좀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결국엔 이제 선거는 표 싸움이다. 수적인 문제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대다수 또 표가 많이 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욕구 쪽에 아무래도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비용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한국 수어라는 어떤 언어를 쓰는 그 농인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소수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결국 다수인 나머지들도 그 행복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떠한 욕구들을 이들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욕구를 우리가 함께 관심 갖고 함께 할 때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소수자가 행복해야 다른 모두도 행복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 좀 인상적이고요. 사실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19 국면에도 더 어려운 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고 사회적 소수자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제 비슷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코로나19 좀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대안학교 안에 있으면서 농아인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청인 아이들, 소리를 네네. 듣는 청인 아이들은 EBS나 여러 가지 네네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예. 그 자료에 수호 통역이 없으면 농학생들은 전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예, 겪고 예. 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모두가 이렇게 다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소수의 인권까지 우리가 챙길 수 있냐. 이럴 땐 어쩔 수 없다라고들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더 많이 드러나 네네. 있는 것뿐이지 어렵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늘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힘든 시기에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옆 사람들도 한번 바라보고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잘 누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모을 수 있을까를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옆 사람들도 둘러보면서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겨내자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오늘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농인공동체 소보사의 김주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참, 이 투표권, 참정권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참, 국민들 중에도 여전히 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참 뭐 부끄럽고 안타깝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총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 선거가 연기되거나 이제 이러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런 와중에 처음으로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미국만 해도 지금 그 대선 경선 일정이 다 이제 연기됐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래서 이제 재외 공간들 업무가 중단된 경우가 많아서 또 해외 교포들 같은 경우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뭐 별다른 문제 없이 네. 좀 총선이 잘 끝났으면 좋겠고요. 네. 앞서 인터뷰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수호 통역사가 그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저희가 찾아봤잖아요. 네네네. 지난 지방선거 투표장 1만여 곳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투입된 수어 통역사가 338명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번 총선에는 401명. 조금 늘긴 했어요. 네, 아주 조금 늘었네요. 네. 그리고 조금 또 기술이 진보해가지고 네. 영상통화를 이용한 수어 통역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참, 10,000명 중에 400명이면, 10,000곳 중에 400곳이면, 한 4%? 0.4%인가요? 참,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좀 이 문제가 개선돼서, 우리 농인분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분들, 선거권이, 투표권이 온전하게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주간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PD들이 전하는 코로나19 소식. 10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45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하루 기준으로 2월 20일 이후 가장 적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봉쇄 조치가 76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기차역, 고속도로, 공항이 개방됐고 최소 6만 5천 명이 타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증상 환자 등 증가 우려의 당국은 봉쇄 해제가 방역 해제는 아니라며 방역 체계도 1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여금 납부를 보류할 경우 WHO 주요 기여국들이 모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보건 역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스웨덴 정부의 집단 면역 실험이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은 집단 면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스웨덴 외무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노동자 4명 중 3명꼴로 일자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 정부의 이동 제한령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19가 노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노동자의 81%에 해당하는 약 27억 명이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해고에 직면했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9일 전국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된 지 39일 만입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 학교도 있었고 EBS 강의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 관리 시스템인 EBS 온라인 클래스의 서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1시간 이상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일부 활주로를 폐쇄하고 탑승동 운영 중단 등 일시적 부분 업무 정지인 셧다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1단계 비상공항 운영에 돌입한 데 이어 조만간 2단계 비상 운영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항공사 등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서 해당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시험학원 수강생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학원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강북구는 10일부터 서울 지역 최초로 배달앱을 이용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을 이용한 상품 구매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소비자 구매 형태에 맞춰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관련한 주요 소식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뭐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 기준이고요. 네네네. 네, 선영 PD님 요번 뉴스 중에 뭐 좀 어떤 게 관심이 있었나요? 네. 모두 다 소중한 소식이었는데요. 네. 뭔가 뭐 이상한데요, 좀. 네. 네. 그 중에서도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2번이나 등장했어요. 네, 어떤 뉴스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WHO에 미국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뭐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작심 발언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국익을 우선시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다들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 정부들이 그래서 돈 쓸 때 많으니까 이런 결심을 했나. 지금 미국 살림까지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리고 또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유들도 밝히긴 했지만 네네. 네, 트럼프와 그리고 사무총장 거브리어스 사무총장의 네네. 그 이야기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도 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WHO 이번 사무총장이 이제 지난번 선출될 때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선출됐다 해서 초기부터 좀 중국을 옹호한다거나 뭐 이런 비판들은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대처를 잘 못한 것을 중국이나 WHO 탓을 하려고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만약 WHO의 조치가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도 네. 그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지금 시기에 네네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함께 막아야 될 이 시기에 네. 저렇게 나오는 건 참 네,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연장해서 전 세계 노동자 4명 중에 3명꼴로 일자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 숫자도 네네.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 사실 또 통계로 잡히지 않는 뭐 하청이라든가 아니면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생각하면 아마 이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전의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자리를 암울하죠. 지켜야 이후에라도 뭐 바이러스가 물러갔을 때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죠. 뭐 그 재난소득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네.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하는 기업이 해고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든 일자리 나누기나 뭐 이렇게 해서 유지시키는 게 이후에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께 기업도 어렵겠지만 네.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것을 함께 나서서 노력해 주는 게 앞으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 노동자의 80% 정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엄청난 네. 일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일 네. 거고. 그래서 뭐 유럽에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이제 뭐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해고를 금지한다던가 이제 이런 조치들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조치들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고용과 일자리를 지키는 네. 사실 일상이 회복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졌으면 좋겠다. 네. 네, 싶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에 좀 가까운 거는 이제 강북구가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네, 오늘부터 실시됐다고 합니다. 동네 분들 계신 카톡방에는 이제 이미 주문해서 받아본 그런 인증샷도 올라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유시장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뭐 여기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장미연 시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여러 시장으로 이게 이제 점점 확산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이제 뭐 특히 이제 지역 상인분들 또 지역 시장 많이 어려우니까 네, 강북구 주민들께서는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첨단. 네. 네네네. 이런 서비스가 네네. 지역 곳곳에 또 배치된다고 하니 네네.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발전한 기술을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데 또 적절히 사용한다면 좋은 일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눈치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원래는 지난 방송에는 뉴스가 먼저였어요. 네, 근데 소식을 제가 이번 중간에 배치해봤습니다. 네, 빠져나올 수 없게 스킵할 수 없게 이렇게 네, 중간에 나름대로 여러 시도를 하고 네. 있다. 네, 네. 이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첫 방송에서 공연하는 문화예술 노동자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여전히도 이제 문화예술 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매우 어렵죠. 네네. 그래서 또 이 어렵다고 또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시도하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연극인 한 분 전화로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북 FM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연극 배우 28년차 류지혜입니다. 네, 류지혜 배우님이시고, 네. 그럼 현재 연극 배우신데 어디 극단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네, 이제 네네. 서울연극협회에 네. 다 소속돼 있고요. 저는 극단 마음같이 단원입니다. 아, 극단 마음같이 류지혜 배우님. 네, 지금 전화로 저희가 연결했고요. 이 코로나19 국면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좀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언론 보도도 많고. 네네. 좀 현재 상황이 일단 어떤가 좀 궁금해요. 모든 이런 전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예. 항상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저희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장기화돼서 좀 더 음. 피해가 더 막대해졌는데, 네네. 일단은 아시기로는 이제 공연을 하다가 접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연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엄청 피해가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무슨 지원 어떤 것들을 낼 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공연이 중단됐거나 네. 취소된 경우는 뭐 네네. 그래도 지원책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것도 네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계약을 했다가 뭐 해지하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아, 네네. 예. 근데 네. 저희가 뭐 4월을 공연을 목표로 해서 뭐 2월부터 공연했는데 3월 달에 중단됐다 그러면 아직 극장을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준비만 하고 있던 공연은 이제 엄청난 타격이네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지금 또 지금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현재.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시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네. 공연 제작하려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후원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좀 돌파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고, 또 잘 진행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정말 길어질지 몰랐어요. 네네네.
저는 이제 나라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빨리 끝날 거라 예상을 하고 5월 이제 5월 공연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면서 좀 난감하게 됐고 또 이제 제작비 마련을 위해서 텀블벅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 주변에서 많이도 도와주셔서 많이 이제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저희가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연극을 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평소에도 그런 거죠? 지금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그럼요. 언제나. 왜냐면 제작비 자체라는 거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뒤에 공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거에 뭐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제작하기가 힘든데 제작을 해놔야 지원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작을 또 해야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창작자니까 창작을 안 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작을 또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랬는데 경제적인 것들이 개인 부담으로 하기엔 너무 크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텀블벅을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모였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지금 그 텀블벅으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뭐 연극의 좀 간단한 내용, 또 공연 일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 그러니까 3일간 소극장 해화당이라는 곳에서 공연이 되고요. 제목은 그대는 봄이라는 봄에 알맞는 연극이죠. 근데 그 새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자녀분들을 다 키워서 다 이제 도시로 내보내고 시골에 남은 홀로 사는 그 어머니들 세 분의 친구인데 같이 이렇게 이 외로움을 이겨나가면서 사는 좀 어쩌면 외로운 이야기인데 이거를 정말 재밌게 풀어낸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사는 데가 강북구인데 강북에도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그런 공연도 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번쯤 어머니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해서 5월 8일 어버이날쯤에서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참 따뜻한 내용의 연극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앞에서 어려움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뭐 이런 좀 지원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어떤 지원 정책이 잘 나와도 모든 사람의 혜택을 다 골고루 가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입장에서 보면 서로의 이게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이 예술인 계층이. 근데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간소화시켜줄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그걸 증명할 수 없는 저처럼 이렇게 20년 이상 30년 연극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작품을 계속 그 창작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가 있으니까 그거에 반해서 이제 어떠한 지원 정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서류를 잘 쓰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저희 나이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지원서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원 정책들이 좀 더 좀 간소화되고 좀 더 접근이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뭐 입증하는 기준이라던가 좀 절차라던가 이런 게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또 이제 뭐 문화예술인 분들도 많이 어려우시지만 또 전 국민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좀 일상이 이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좀 코로나19 이렇게 이겨보자 하는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더 참고 잘 따라주시면 잘 끝날 거라고 믿고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에 강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네. 조금만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위기에 강한 국민이니 좀 더 긍정적으로 참고 이겨내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 류지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게 뭐야 작품으로 올리지 않으면 지원 대상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창작 작업은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도 씩씩하게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네, 인상 깊었죠. 네, 네. 그 정부 입장이 이해가 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네. 증빙 자료가 있어야 네. 자금을 쓸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저도 이제 합창단 관련 공연이 취소되면서 네네. 그 외에 다른 방안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긴 한데 정말 예술인 입장에서 특히 뭐 사업계획서나 이런 네네. 것들을 저희 뭐 전공생들이 그런 걸 배우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교육의 문제인가요? 예, 교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 배우님은 정말 적극적인 분이시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예술인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또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적 그런 사업계획서 작성의 문제도 있지만 예술인 등록증인가 하여튼 뭐 이런 증명하는 네. 증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등록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뭐 네. 각종 지원 사업에 이제 네. 대상이 되는 거라. 사실 또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딱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만 예술인 이런 상황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부가 예술인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네. 요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사업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봐봤더니 네. 그 코로나 피해 증명서 뭐 이런 것 증명 사실을 저도 그거 봤어요, 서류. 증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겠지만 네네네. 사실은 지금 정말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필요한 네. 네, 자금들이 공급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정말로 뭐 부정하게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간 자금이라면 뭐 나중에 그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필요한 분들이 좀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뉴스에 그 독일 사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긴급 지원금이 3일 만에 네, 그 연방 정부가 선지급 후처리하는 방식으로 모든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이제 지원했던 이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좀 특히나 어려운 뭐 문화예술인들이시라든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좀 이런 조치들이 좀 전향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홍보해주신 네네. 그대는 봄. 그대는 봄인가요? 네. 네네. 그 작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또 어버이날 맞춰서 그렇게 올리시는 거 보니까 이 클라우드 펀딩도 잘 진행이 돼서 네네. 네, 무대에 작품 잘 올리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류재 배우님이 예전에 저희 그 핫티스트에도 출연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원래 알고 지내던 분이라 이번에 그 텀블벅에 저도 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꼭 그 후원 모금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네, 무대에 올리시기를 저도 응원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텀블벅 사이트에서 그대는 봄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펀딩에 참여하시면 이제 연극 티켓 등등을 비롯해서 이제 그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4번째 방송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네. 어떠셨나요? 빨리 녹음한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저는 항상 즐겁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요. 네, 저도 뭐 이렇게 헤드폰 끼고 마이크 앞에 앉아서 코로나 소식도 전하고 네, 그래서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뭐 계속 이제 요 얘기들 들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 근데 원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 기회로 조금 더
약자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따뜻한 그런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작이 뭐 이번 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10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2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이 7.19%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사전 투표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모습에 대한 뭐 기대 아니면 그런 의지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또 15일에 꼭 투표 참여하셔서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이제 좀 힐링하실 수 있는 소리를 전해드리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소리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네네. 귀를 쫑긋하고 동네 샅샅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둘레길에서 열심히 자기 둥지를 만들고 있었던 나무를 쪼고 있었던 딱따구리 소리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딱따구리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